외도를 하는 유부녀들이 만나는 남자들이 X 같은 인간들만 만난다고 표현하는데, 여성분들이 외도를 하면 이혼을 원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남자들은 인정 욕구, 칭찬, 나를 알아준다는 거에 현혹돼서 외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외도가 가장 많은 거예요. 가 높은 분들이 성적인 관계에서 해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욕이 많은 중년층에게 보이는 특징은요, 부부 사이의 성욕 차이가 정서적 거리감이 제일 큰 이유인가요? 성욕 차이가 커질 때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성욕 차이가 큰 것만으로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진 않는데요. 성욕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때는 멀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욕이 있고 없고는 사실은 꼭 정해져 있다기보다 상대하고의 관계 속에서 생기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관계에 대해서 중요도를 얼마나 두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관계의 질에 따라서, 퀄리티에 따라서 또 사이가 멀어지고 가까워지고가 생길 것 같아요. 성욕은 둘 다 똑같아요. 내가 관계를 했는데 좋지 않아. 그러니까 성욕의 해소가 잘 안 돼.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거나. 그래서 그런 식일 때도 성욕이 같아도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관계일 때 사실은 정서적으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상담을 오셔서 아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전부 그런 건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관계를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남편이 너무 좋아했는데 그거를 못 맞춰줬다, 이런 얘기는 하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내가 해주지 않아서 외도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그 남자하고 관계를 할 때 좋아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문제거든요. 남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관계를 아내하고는 별로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안 하고 싶냐, 아내하고는. 근데 왜 상간녀하고만 하고 싶냐라고 여쭤보면 아내는 통나무같이 누워있다. 그리고 나하고의 관계를 좋아하지 않는다.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한다. 나한테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성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남편분들,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지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존감 중에 하나의 요소가 이제 효능감이에요. 내가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가 대한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는 자존감의 영역에서, 남자들이 섹스에 있어서 여자하고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이 여자에게 기쁨을 줬는가가 자기 효능감을 결정지어요. 근데 여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남자가 사정만 하면 된다, 이렇게 단백질만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남자는 여자에게 성적인 쾌감을 주고 싶고, 여자는 남자가 그냥 사정하면 끝나는 관계로 생각할 때, 이렇게 무지하게 사고할 때 저는 정서적으로 거리감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관계를 갖는데 아무런 기쁨이 서로에게 없다, 즐겁지 않다. 관계는 사실 굉장히 재밌어야 되거든요. 남녀 사이에서 가장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게 성이에요. 좋고 즐겁고 웃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그냥 한번 빨리 하고 끝내야 되는 이런 의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안에서 많은 걸 나누고 싶어하는 어떤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쪽이 그렇다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처럼 느껴져서 성적인 끌림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상담 때 어떻게 답변해 주시나요? 굉장히 많아요. 가족처럼 느껴져서 성적인 끌림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남자분들이 많아요. 여자분들은 좀 덜해요. 근데 남자분들은 섹스리스로 길게 가서 외도를 하고 있는 남성분들은 아내랑 이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에 남편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러면서 왜 이혼은 안 하고 싶냐 라고 여쭤보면, 아내가 좋다는 거예요. 나 아내가 너무 좋다. 우리 집 강아지처럼 귀엽고, 강아지 보는 것처럼 귀엽고, 내 여동생 같다. 그래서 도저히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되게 의미 있게 하세요. 근데 이들의 속마음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아내가 나하고 관계에서 오르가즘을 전혀 못 느끼고 섹스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내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의 아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는 불감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불감증인데 사귈 때 워낙 자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해줬어요. 그냥 해주는 건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내도 자기는 괜찮은데 나랑 안 하면서 자꾸 외도를 하니까 나도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 가족 같은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떤 게 있냐면, 이 남자가 어릴 적 가정으로부터 결핍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사랑을 못 받은 남자예요. 근데 이 가족이 생겨서 이 아내라는 자리가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던 가족들하고는 다른 거죠. 나를 좋아해 준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애정을 준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성적인 관계는 갖고 싶지 않은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가족으로서는 너무 좋은데 이성적인 매력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성감을 발달시키고 내가 내 몸을 끼우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 여성분이.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비주얼적인 매력도도 더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남편분도 이 어릴 적의 결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트라우마 치료가 들어가야 하고요. 그래서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내가 정말 아내랑 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이게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막 한두 번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는 분석과 상담이 필요하긴 합니다. 여자들 또한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해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맞추고 개선할 수 있나요? 여자분들이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나의 어떤 내면의 문제, 그 다음에 육체적인 어떤 나의 그 성감대를 모르는 경우,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남편분들이 애무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삽입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왜 애무를 안 하냐, 그게 귀찮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성매매를 많이 했을 경우가 많아요. 성매매를 주로 하시던 분은 애무를 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받는 게 익숙해요. 그리고 야동을 많이 본 경우, 이제 포르노에 너무 중독돼 있는 경우, 포르노 여자 배우들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막 자지러지거든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걸 삽입하면 그냥 무조건 좋아해야 된다는 잘못된 사고를 갖고 계신 거예요. 여자도 애무를 통해서 여성의 성기가 발기가 되고 발기가 된 상태에서 삽입이 돼야 쾌감을 더 느끼는데 그런 논리를 전혀 원리를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오르가즘으로 데려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사고는 아니 삽입을 했으면 느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사고를 하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포르노 배우들은, 야동 배우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매매를 하다 보면 성매매 하는 여성들도 애무를 안 해줘도 가짜로 느끼는 척을 많이 하거든요. 빨리 이 사정을 하게 하고 다음 손님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교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보다 상대방이 느끼는 거 그냥 사정만 하게 만들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여성분들하고 많이 상대했을 경우 아내에게 어떻게 디테일하게 애무해주고 느끼게 해줘야 되는지 모르는 남성분들도 무지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저희 심리상담소에서 판매하는 섹스 매뉴얼 그 프로그램도 있고 비디오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디오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여성분들의 몸을 좀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어떤 애무의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우실 수 있는 기회를 조금조금 마련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방법을 찾은 후 노력을 하면 부부 관계가 좋아지나요? 그럼요. 당연히 좋아지시죠. 상담을 받고 나면은 관계 안 하시던 분들도 발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약을 받을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아내가 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인지하시거나 이게 부부간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부부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시면 행동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떤 성에 대해서 무지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어떤 기본적인 거고 성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고 이런 데서 사실은 섹스리스 문제나 오르가즘의 어떤 부부간의 관계의 질의 문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성들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외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인가요?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이고요. 남자분들은 이런 게 있죠.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지위에 올랐고 부를 가졌고 안정적인 삶이 됐거나 이랬을 때 외도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내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외도를 하는 일이 생기고 어떤 중심을 못 잡고 욕구에 휩싸일 때 외도를 하시는데 아내분들은 내가 남편으로서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느낄 때 나한테 관심 갖는 남자한테 끌려요.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외도를 하는 유부녀들이 만나는 남자들이 다 거지 같아요. 제 표현으로 다 병신 같은 인간들만 만난다고 표현하는데 정말 시간 많고 일 거의 열심히 안 살고 자기 집에도 잘 못하고 아니면은 늦게까지 결혼 못 해가지고 빌빌빌 거리는 남자들, 시간 많은 남자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막 케어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 할 게 없으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고. 그게 찐 사랑이라고 믿어요. 제가 상담을 많이 했지만 여성분들 외도로, 아내들의 외도로 남편분들도 꽤 오시거든요. 근데 아내분들이 그 정서적으로 의존했던 그 상간자에 대해서 거짓 놓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남자들은 오셔서 그 욕구나 어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 관계 개선을 통해서 개선이 되면 돌아오기가 쉬운데, 여성분들은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이 정서라는 것도 뇌의 어떤 이 회로가 이 정서적으로 저쪽에 빠져 있을 경우 이 감정의 정서도 관성의 법칙을 받아서 원래 있던 그 감정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감수성이 훨씬 뛰어나요. 남자들보다는 감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 관성의 법칙으로부터 끌어들여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정서적 외도가 어떤 육체적 외도보다는 훨씬 기간이 길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문제가 깊어지고, 또 육체적 외도의 한두 번 정도의 실수는 실수였다고 할 때는 정신을 차리게 하기가 좋은데, 여성분들이 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외도를 할 때는 지금 만나는 이 상간자가 정말 나의 운명의 대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상화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제자리를 찾게 하는 거는 남편 혼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그 정서적으로 빠져있는 깊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깊게 빠지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외도를 하면 이혼을 원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정서적 외도가 됐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나는 몸은 좋지만 마음은 안 좋았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당당하고 잘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떳떳하고. 나 술 한 잔 마셨어, 이런 기분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달라요. 나는 잠을 잤더라도 안 잤다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안 잤어도 내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어 라고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돌아오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것만큼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하는 건 없어요.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은 외도를 그만두고서라도 남편과의 성관계가 괴롭고, 남편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고, 계속 그 사람이 그립고, 여성분들은 이런 과정을 겪거든요. 그랬을 때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 불행하다고 느끼는 만큼 또 다른 외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여자는 사랑받고 싶어서라면 남자들은 성욕 때문인가요? 아니요. 남자들이 성욕 때문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남자들은 의외로 같이 잘 대상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냥 성매매를 가볍게 하시는 분들 빼고 불륜으로 깊이 있는 정서적인 외도를 하시는 분들은 성욕도 성욕이지만 그들의 인정 욕구, 칭찬, 나를 알아준다는 거에 현혹돼서 외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장 내 외도가 가장 많은 거예요. 앱으로 외도를 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아지고 있는데, 앱으로 외도를 하는 거는 이게 루틴이 돼버리면 굉장히 끊기가 어렵긴 한데,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한 사람과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 앱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자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직장 내에서의 외도는 내가 인정을 해주고, 그 대상이 같은 직장 동료가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이런 인정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그냥 성욕을 떠나서 굉장히 정서적인 외로움 때문에도 외도를 하는 경우도 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년 이후에도 성욕이 계속 유지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중년 이후에 성욕이나 욕구가 계속 유지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기능은 떨어지지만 욕구나 성감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용불용설이라고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지고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더 퇴보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성애에 쓰이는 말이에요, 진짜로. 많이 쓰면 쓸수록 성감이나 또는 욕구는 올라가요. 근데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성감이 줄어들거나 어떤 성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40대, 50대면은 다 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사고하시는 20, 30대 분들도 많아요. 근데 40대, 50대 분들, 60대 분들도 활발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욕구가 떨어지는 시기가 아닐까. 근데 그거는 오해고요. 새로운 대상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는 시기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 아내나 남편에게 갖는 성욕보다 이제 새로운 대상이 궁금해지는, 만약에 내 남편과가 첫 남자거나 첫 여자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이 여자하고만 평생을 하다 죽어야 되나? 이런 회한이 든다는 분들도 상담 사례에서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욕구나 성감은
계속 유지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기능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물을 사용해서라도 관계를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20대 때 가졌던 이성에 대한 마음이 40대, 50대가 되면 없어질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 뿐,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할 뿐, 감정이나 정서는 20대와 같은 마음으로 늘 사람들은 살아가요.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내가 어떤 내 나이에 맞춰서 어떤 생활을 하는 것과는 다른 이런 성이나 어떤 사랑이라는 정서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바라는, 그거를 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은 20대나 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성욕이 많은 중년층에게 보이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성욕이 많은 중년층에게 보이는 특징은요, 어떤 외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심리 상담사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외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래도 뭐 운동 많이 하시고 체력이 잘 보충돼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또 그냥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관리가 좀 철저하신 분들,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이러는 분들이 더 성욕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깊이 있는 심리 기저에는, 심리 기저로 말씀드리자면 불안도가 높은 분들이, 그리고 충동 조절이 안 되는 분들, 그래서 나의 불안이 높아서 그 불안을 해소할 길이 없는 분들이 성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불안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그게 가장 손쉽고 가장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자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성욕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욕이 전체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그거를 잘 컨트롤 해내지 못하는 분들이 불안이 크고 충동성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은 그게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딱 자극이 오면, 아니면은 피부적으로 자극이 오면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극에 대해서 이렇게 절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분들, 심리기저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릴 적에 결핍이 심각했던 분일수록 성욕이 과다했어요. 제가 상담한 사례로는. 그래서 그런 어릴 적 관계에 대해서 안정적이지 않을수록 성적인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중독이나 관계 중독에 취약하신 분들은 불안과 공포, 특정한 자기만의 트라우마 속의 특정 공포에 갇혀 계신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20대 여성들에게 들이대는 40대 남성을 일컫는 영포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모든 남자들의 이상적인 여성이 20대 초중반이에요. 10대도 20대 초중반을, 20대도 20대 초중반을, 30대도 20대 초중반을, 40대도 20대 초중반을, 50대도 20대 초중반을, 60대도 20대 초중반을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그러니까 40대가 20대 초중반한테 찝쩍거리는 거는 주책은 주책이지만 뭐 당연한 현상이겠죠. 젊음을 선호하게 되니까요. 근데 이 영포티 현상이라는 것이 40대인 사람들이 20, 30대처럼 생활하고 몸을 가꾸고 옷을 입고 소비하고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본인이 40대이지만 20대나 30대처럼 보이기 때문에 20대 여성하고의 관계도 가능하다고 믿는 어떤 자만이 아닐까요?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20대를 커버할 수 있다, 외모로는 라고 믿는, 그게 사실이어도 착각이고, 그렇게 보인다고 해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하니까 착각에서 이루어진 어떤 주책 아닐까요? 그렇게 느껴지고요. 본인이 이제, 저도 이런 얘기하면 웃기겠지만 저도 50대가 훌쩍 넘었는데, 제가 우리 엄마 말로 의하면 아니야, 너는 50대로 안 보여, 막 이런 얘기 해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위 검사를 해보면, 위 내시경을 해보면 위에 노화가 시작됐어요. 노화가 시작됐다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아무리 젊어 보이고 어려 보이는 40대라고 해서, 40대인데 젊어 보인다고 해서 내가 나이가 들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외적으로 자신감, 잘못된 교만함이 20대 여성하고 본인이 어울린다는 그런 잘못된 어울림을 착각으로 가지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요? 근데 실제로 40대에 20대를 만나서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주고 결혼을 해서, 20대는 40대를 만나서 첫 번째 결혼을 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성공을 하고, 40대가 되면 다시 20대와 살고, 60대가 되면 동갑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3번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경제적으로 기반이 지금 굉장히 큰 40대 남성분들은 사실 20대 여성분하고 결혼을 많이 하려고 해요. 결혼을 안 한 분이라면. 왜냐하면 아이 출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내가
20대인 여성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고 나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같이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거죠. 근데 그런 현상이 연예계에서도 굉장히 많잖아요. 40대이신 분이 50대이신 분이 30대 분하고 결혼하시거나 40대인 분이 20대 분하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꽤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 조건에 따른 선택이기도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40대 남성과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20대 여성들이 많은가요? 그거는 가정 환경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내가 금전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다가 어려워진 집에 살고 있어요. 그냥 부유했던 거를 맛봤어. 나는 부유하지 않으면 못 살겠어. 근데 같은 20대 남성이나 30대 남성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별로 적어. 40대에 성공한 남자들이 있어. 그럼 그 결혼을 선택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실제로 26살의 여성분이 45살의 남성분하고 결혼한 케이스도 있어요. 남성분이 너무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여성분은 굉장히 부자였다가 아버지 사업이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갑자기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기는 못 살겠는 거죠. 그래서 이 남성에게 월 3천을 나한테 줘야 돼. 뭐 이런 조건으로 결혼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경제적인 결핍을 얼마나 느끼는가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기반을 떠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사랑이 부족했다거나 내가 내 아버지한테 기대했던 이상적인 부분을 받아내지 못한 여성분들,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이런 현상이 드러나기도 해요. 아버지가 사랑을 너무 많이 주셨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케이스. 그랬을 때 나의 또 다른 아버지를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원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요즘 시대는 돈이면 뭐든지 된다라고 사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 젊고 잘생긴 남자보다 돈 많은 남자가 나, 이런 사고를 가진 2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상담 사례 중에 성중독에 걸린 한 분이 오셨는데 60대 초반이셨어요. 직업은 교수셨고 그랬는데 자기는 성중독이다. 그래서 어떻게 성중독에 대해서 생활을 하고 계시냐 했더니 20대 여성분들하고 그렇게 관계를 많이 맺는데요. 아니 20대 여성분이 어떻게 관계를 맺죠? 그랬더니 돈을 준대요. 자기는. 걔네들은 돈도 조금 든대요. 나이가 들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지 20대 애들은 돈을 조금만 줘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만나시는 곳은 키스방이시긴 했는데 거기서도 20대 여성분들이 많고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자기가 헌팅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여성분들이 돈에 대한 가치를 너무 높게 보고 있고 내가 고생해서 아니면은 함께 내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행복해 하기보다 그걸 불행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꼭 그르다 옳다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20대 분들은 대체적으로 30대만 돼도 너무 나이가 많다고 여기시는 경우도 많아요. 30대 남성분이라고 해도 여성분들이. 그래서 그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돈에 대한 가치라든가 어릴 적 트라우마나 결핍에 따라서 그런 선택을 옹호하는 분이 있고 그렇게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년 남성과 결혼한 20대 여성이 상담을 오는 사례들도 있나요? 결혼을 했어요. 20대 26에 결혼을 했는데 남자는 40대고 남자가 돈이 너무 많아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 그 회사 대표랑 결혼을 한 건데 결혼을 했더니 이 남자가 돈을 안 주는 거예요. 20대인 여자에게 한 달 생활비 200, 많게는 300을 주고 더 이상은 주지 않는 거죠. 근데 아줌마도 쓸 수 없게 만들고 네가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보고 결혼했는데 돈은 실제로는 쓸 수 없는 거죠. 자기가 기분이 내키면 이 남자가 기분이 내키면 명품을 사주기도 하는데 그거는 잘 보여야 내가 굉장히 애교 부리고 잘 보여야 되고 또 마음에 들게 행동할 때만 받을 수 있는 상이고 일상에서 내가 존중받는 느낌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로 심리 치료를 받으러 오신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상담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든 케이스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편분은 자기 돈이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쓴대요. 한 4천만 원씩 쇼핑을 하고 오기도 한대요. 본인한테는 200에서 300 이상을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던 안 나던 돈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암담한 경우도 있어서 더불어서 또 그분이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외도를 하는 거죠. 다른 여성도 만나서. 근데 너는 찍소리 하지 마. 내가 돈 주잖아. 이런 스탠스로 나오는 거예요. 이혼은 두렵고 심리적으로는 계속 피폐해지니까 저한테 심리상담을 받으셨죠. 이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결말이 오기도 합니다. 왜냐면 40대 남성분들은 그렇게 성공하기까지 산전수전 진짜 공중전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밝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돈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랬을 때 정말 나를 깊이 있게 사랑한다는 느낌보다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은데 그럴 때 이 여성이 원하는 걸 모두 주려고 하지 않죠. 사람을 다루는 법을 알 테고 돈의 흐름을 볼 줄 알 테니까. 그래서 돈을 가졌을 때 그 권력이 되고 그 돈의 권력으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여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쏟아붓지 않을 경우가 더 많죠. 그렇겠죠? 돈을 보고 결혼했다라는 걸 알면서 그거를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싶은 남성이 몇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돈만 보고 결혼하는 거는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서 외도를 한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40, 50대 여성분들도 돈이 많으면 외도를 하나요? 40, 50대 여성분들도 돈이 많은데 돈이 많기 때문에 외도를 한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췄는데 정서적으로 남편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외도를 하기가 손쉽죠. 일단 자기가 돈이 있고 어떤 경제적인 결핍 때문에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되고, 또 이분들의 특징은 돈이 있는 40, 50대의 기혼 여성들의 불륜의 패턴은 돈이 그렇다고 없는 사람을 만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 되는 사람, 금전적인 수준이 자기만큼 되는 사람을 추구해요. 그래서 내가 돈이 있어도 내가 쓰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내가 많이 쓰기보다는 상대의 남도 나한테 돈을 좀 쓸 수 있는 소비 성향이 비슷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파워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안 될 때 내가 소비를 해도 되는 그런 남성을 만나시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티칭받다가 티칭하는 선생님과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정서적으로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느껴질 때 또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 남자에게 끊임없이 소비를 하시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PT쌤하고 외도를 하는 여성분이 이제 상담을 왔었는데, 이 문제는 이 PT쌤이 남편도 PT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외도를 해서 그분에게 너무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명품 옷부터 명품 가방부터 액세서리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다가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다고 이 외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신 사례가 있고, 본인의 결핍에 대한 이야기와 남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셨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뭐 실제 사례를 전부 다 뭐 100%보다 제가 좀 조금 조합하기도 하고, 또 이제 핵심은 진실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런 사례가 저한테 상담 온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40, 50대 여성들이. 40, 50대 여성들의 불륜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나요? 당연히 늘어났죠. 예전에는 불륜은 왜 일어나냐, 어디서 일어나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은데 접점이 있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만남의 접점이 있는 곳. 온라인상의 불륜이 더 손쉬운 게 접점이 가깝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40, 50대 여성분들은 이 외로움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빈둥지 증후군도 오고 아이들 다 커버리고, 남편은 한참 돈 벌기 바빠요. 40, 50대 남성들은 돈 벌기 바쁘고 어떤 경우는 딴짓하기 바쁘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면 아내한테 갖는 관심이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관심 있는 대상, 같이 뭐 티칭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스터디를 한다든지 동호회에서 모인다든지 동창들 모임에서 만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만남의 장소가 생기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아졌어요. 예전에 옛날 시대에 저희 어머니 시대 같은 경우는 무슨 동창회가 있었으면 동창회에 있다고 여자가 어떻게 감히 나갑니까? 불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못 나가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게 안 되면 못 살겠다 이렇게 나오는 여성분도 많고, 가정보다는 나인 시대거든요. 40, 50대가 나의 자유로움, 나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했어, 지금까지 집에만 붙잡혀 있어서 나 어디 다니는 거 뭐라고 하지 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접점이 생기죠. 사회생활도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외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외도가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건가요? 여성의 외도가 남성의 외도보다 조금 더 위험한 거는 정서적으로 빠지기 때문이고,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빠의 외도는 숨겨줄 수 있지만 엄마의 외도를 숨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 외도가 나쁘긴 한데 남편이 바람을 폈기 때문에 맞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나는 바람을 피고 남편은 애들에게 관심을 두기를 원하는 엄마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저는 정서적인 외로움 때문에 힘드시다면 본인을 케어하고 본인 스스로가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필요하지, 외부적인 또 다른 남성이나 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엄마로서 아빠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실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남녀가 외도를 시작하는 이유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른가요? 외도를 시작하는 정도가 다르다, 원인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관심과 애정이 가장 중요한 정서고, 남자들의 같은 경우는 인정과 존중이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집에서 내가 존중받거나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느낄 때 인정받을 곳. 근데 그 인정이 침대에서도 생활에서도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때 외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더 이상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정서적으로 크게 다칠 때 외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침대에서 생활까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자들은 침대에서 내가 만족 못하는 횟수가 많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만 외도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50대, 40대 후반이나 중후반이나 50대가 돼야 어떤 성적인 끌림으로 외도를 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나이가 어르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적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외도에 있어서.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 다르게 시작하는 이유는 내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 내가 관심받고 케어받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과 나의 인정과 존중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드러내도 되는 곳.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불륜을 시작하는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지금 온라인 불륜은 사회적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인한 만남이 쉬워지면서 외로움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어떠냐면 혼자 있는 걸 못 견디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어릴 적하고 연관이 많은데, 내가 너무 외로웠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역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쌓여 있어서 그게 항상 당연시 되던 사람, 또는 너무 외로워서 지독하게 이 외로움에 치를 떨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른이 된 케이스예요. 지금이 성인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맞벌이 부모였거나 이렇기 때문에 할머니 밑에서 큰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내니한테 키워진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집중적인 관심과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가족이 많아가지고 많았던 게 당연한 사람은 드물어요, 지금. 근데 그런 사람도 역으로 외로움을 못 견디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부모로부터 완전하게 케어받지 못해서 성장한 시대거든요. 그런 어른들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사람을 만나고, 이 관계를 맺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려운 어른들이기도 해요. 개인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이기적이라고까지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우선시 되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어떤 개인주의적 사고들이 강하기 때문에 오래 관계 맺어갈 사람들하고는 깊게 관계 맺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상처를 쉽게 입을까봐,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앱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면 뭐가 좋냐면 쉽게 친해져요. 왜냐면 그 앱의 성격상 목적이 너무 뚜렷해요. 하나의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목적이. 그러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서로 통하기 때문에 쉽게 합의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컨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가까워지고 빠르게 손절할 수 있는, 내가 무슨 개인적인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 맺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앱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사람들이 빠르게 컨택할 수 있는 어떤 누군가가 있어서 내가 외롭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관계가 싫으면 빠르게 끊을 수 있고 새로운 관계를 또 만날 수 있어요. 이점이 많죠. 그래서 앱을 통해서 만나면 빠르게 가까워지고 빠르게 끝나고 깊이 있는 관계를 갖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고, 깊어졌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온라인에서 만나게 되는 불륜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되잖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나를 완전히 밝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가 온라인 불륜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불륜으로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는 사람 만날 수 있겠죠. 앱의 성격에 따라서. 근데 사진을 주고받거나 사전에 이렇게 그 안에 채팅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어떤 앱은 딱 가입을 하면 아는 사람 전화번호 목록에 있는 사람은 차단하는 기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전화번호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추천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익명성을 보장해주고 아는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끊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앱도 진화하니까요. 내가 아는 사람하고는 엮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앱이 너무나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고 너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염려해서 앱을 못하진 않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어요? 본인들의 목적이 뚜렷한데 서로 목적이 같은 사람이 만나니까 얼마나 얘기가 손쉬울까요? 낚시 모임에 나가서 만나면 낚시하러 가는 게 서로 즐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쉽게 친해지잖아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어때요? 등산 모임에 나오면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온라인 이 불륜 앱이 불륜을 위한 앱이라고 이미 명명돼 있기 때문에 불륜을 통해서 만났으니까 우린 불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가까워지고 손절도 빠르죠. 서로 목적이 같다고 하셨는데 만나면 바로 성관계로 가는 건가요? 만나자마자 불륜으로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성관계로 가는 거고요. 바로 호텔에서 만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앱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조건 만남을 제시해서 금액을 아예 명시해 놓고 나는 얼마 라고 올려놓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신체 사진을 노출하거나 벗은 사진을 올려놓거나 어떤 분들은 주민등록증도 이렇게 검증해서 만나시는 남자분들도 있어요. 여자가 위험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근데 조건 만남이니만큼 그거를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실제 상담 사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슴 사진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면 저쪽 여자가 가슴 사진을 공개해 오기도 해요. 자기 가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달라 그러면 조건 만남 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만남을 겪기도 합니다. 제 상담 사례 중에 실제로 조건 만남을 계속 하시다가 아내분한테 걸려서 오신 경우가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어릴 적에 부모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집에서 긴장도가 항상 높았던 늘 부모님이 치고받고 싸웠기 때문에 물건이 깨지는 생활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불신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누구하고 관계 맺지를 못하니까 일반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앱으로만 대화를 시도한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장소에서만 어릴 때부터 그게 이어져서 결혼해서 그 버릇을 못 버리고 계속해서 조건 만남을 하시는 거죠. 조건 만남을 여러 번 걸리셨는데 아내한테는 자기는 성관계를 죽어도 맺지 않았다라고 잡아떼세요. 호텔에서는 있었지만 나는 관계 맺지 않았다. 막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시고 근데 그거를 아내가 이해하고 같이 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또다시 앱에 들어가서 아내 몰래 만남을 갖고 결국은 이혼을 하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 의지도 없었고 제가 알아낸 거는 이제 이분이 굉장히 긴장도가 높은 생활을 해왔고 불안도가 높았고 내가 알고 있는 일반 이런 실생활의 현실에서의 세계의 사람들하고는 친구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 있었어요. 내 익명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그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막 되게 막 애견남인데 원래 실생활에서는 테토남이고 막 심각하게 막 저돌적으로 여자한테 달려들고 성관계만 빨리 갖고 관계를 끝내고 그러니까 깊이 있게 관계를 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성중독 양상을 보이셨죠. 온라인 불륜 같은 경우에는 오래 관계를 이어가기보다는 원나잇을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원나잇만 주로 하다가 관계가 서로 너무 좋거나 그러면 성관계가 너무 좋았거나 그러면 조건 만남으로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몇 년간 이어지기도 해요. 사랑에 빠져갖고 만난다기보다 말 그대로 조건 만남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받는데 몇 개월에 한 번을 만나던 몇 년 만에 만나던 돈을 주고 관계를 갖는 안정적인 성매매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어지는 사례를 제가 상담 사례에서 꽤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한 사람하고만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몇 명의 남자와 조건 만남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그런 경우는 다 성병에 걸리셔가지고 자궁암 바이러스가 생기기도 하고 성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임질이나 매독에 걸리셔가지고 치료받은 케이스도 상담 사례에서 꽤 많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조건 앱을 통한 온라인 만남을 통한 불륜은요. 어떤 누구한테 상처를 주는 것도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주지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상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온라인 조건 만남을 하시다가 제자리암이라는 허벅지에 암이 생기는 게 있어요. 피부암 생기는 게 그것도 걸려서 오셨고요. 아내분이 자궁암 바이러스 때문에 자궁을 드러내서 오신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마음을 다치는 문제를 떠나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망가진다라는 점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죄가 되지 않는다. 마음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말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조건 만남을 해서 몸을 파는 여자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몸 파는 그곳에 있는
업소에 있는 여성들보다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매매가 지금 불법인 거보다 사실은 차라리 합법화를 해서 조금 나라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나 이런 무분별한 성매매 여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몸 상태를 살피지 않고 마음대로 돈만 벌면 된다는 마인드로 그 사람한테 병을 옮기던 말던 관계없는 여성, 남성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부분은 더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불륜을 자주 저지르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그 불륜을 하는 분들은 영업군이에요. 영업직인 분들이 온라인 불륜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게 재밌는 게 온라인 불륜은 밤, 아침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서 이제 바로 출근 안 해도 되는 영업직 분들도 꽤 있거든요. 아니면 출근했다가 바로 도장만 찍고 나와서 영업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전에, 그러니까 평범한 가정주부들이 조건 만남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분들하고 오전에 이제 애들 유치원 갔을 때 조건 만남 하시는 분들, 아니면 외도하시는 분들하고 아침에 만나서 성관계를 갖고 헤어지고, 아니면 일 중간에 하다가 점심때 만나고, 초저녁에 만나고, 이렇게 해서 집에는 일찍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를 한다고 생각을 못 했대요. 아내분들이. 너무 생활이 규칙적이어서. 그렇게 규칙적이고 늦게 나가야지 바람 아니야 이러시는 외도 아니야. 근데 온라인 분류는 시간을 따지지 않는다는 장점? 제가 얘기하면서 웃기네요. 그런 점이 있어서 사실은 더 위험하죠. 왜 그리고 온라인 분류는 성관계를 위해서 만나는 거다라는 확실한 공통된 주제가 있잖아요. 빨라요. 그래서 뭐 영화도 봐야 되고 데이트도 해,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사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냥 만남이 목적이거든요. 성관계가. 거기에 꽂혀서 만나고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많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섹스리스가 오래되면 외도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나요? 섹스리스가 오래되면 외도 생각이 자연스럽게 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남자분들은. 근데 성욕이 살아있는 아내분들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아내분들이 성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울증이 있는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성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성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섹스리스로가 오래됐을 때는 남자분들은 밖에서 정말 지나가는 여자 다리만 봐도 아니면 그 여자가 길만 물어봐도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쿵쾅 거린다고 해요. 이 여자랑 혹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길거리에서 길만 물어봐도. 섹스리스는 부부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악입니다. 근데 이거를 섹스가 뭐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외도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배설의 욕구라는 3대 욕구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섹스 안 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마음이 죽죠. 마음이 죽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 못하고 짐승이야? 그것만 밝혀? 그거를 좀 밝히는 게 뭐 어때서요? 그거 갖고 비난하면 안 돼요. 인간이 갖고 있는 당연한 욕구이고 권리이고 즐길 수 있는 보장돼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재미난 놀이이기도 하거든요.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생기는 건가요? 섹스리스가 생기는 부부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섹스리스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몇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섹스가 재미없을 때 이 사람하고는 재미가 없어. 이건 굉장히 큰 요건이 되겠고요. 해도 별반 좋은 게 없어. 서로 힘들기만 해. 재미없죠. 이럴 때 생기고요. 정서적으로 싫을 때, 많이 다툴 때 이 사람하고 가치관이나 이런 것도 너무 달라. 그래서 어떤 뭐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말만 하면 싸워. 근데 말만 하면 싸우는 사이가 섹스는 하자.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너 미쳤어? 상대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미우니까 진짜 말 그대로 해주기 싫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랬을 때 아니면 어느 한쪽은 그래도 욕구가 있어서 싸웠지만 요구를 해도 한쪽이 그걸 거부를 한 3번 이상 하면 더 이상 그 사람한테는 하자고 말하기가 민망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2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섹스리스가 또 길어지면 할 때 어색하시대요. 쭈뼛쭈뼛하고 해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한 10년 안 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그러죠. 그냥 하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섹스는 키스하시고 다가가고 만지고 이렇게 그냥 해도 되는데 제가 드리는 방법은 처음에는 이제 점차적으로 관계를 좁힐 수 있는 솔루션을 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섹스는 그냥 하는 거거든요. 서로 기쁨을 주기 위해 하는 거고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서로 하는 건데 이게 그런 관계 그걸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매우 많이 다투고 있다면 관계는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지는 거죠. 안 하고 싶은 게 길어지고 길어지다 보면은 정서적으로는 더 멀어지고 섹스를 자주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좋게 들려요. 좀 짜증을 내도 그럴 수 있어. 짜증 날 수 있지.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짜증을 좀 내도. 근데 섹스를 안 하고 이제 짜증을 내.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짜증까지 내면 더 밉지 않을까요? 섹스는 서로에게 뭔가 주는 거잖아요. 사랑받는다는 기쁨, 쾌락, 나의 욕구를 풀어주는 것, 그리고 안정적인 마음, 이것까지 다 주거든요. 섹스하는 정말 많은 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떤 확인의 과정이기도 하고 확신의 과정이기도 하다고요. 섹스는 두 사람 관계에서.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이 좋아질까요? 나의 결핍에 의해서 유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랑하면서 좋아한다는 거는,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아낀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성이 왜 좋습니까? 이성애를 느낀다는 거, 에로틱을 느낀다는 거, 뭐 동성간에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내가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이 있거든요. 그런 베네핏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더 이상 깊이 있게 좋아진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떨어지죠. 섹스를 자주 하면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불륜도 관계를 자주 가지기 때문에 사이가 좋은 건가요? 불륜한 사람들이 사이가 좋은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그 대상을 이상화한다는 점이 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에게 이상적인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이상적인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정서적 구원자를 구하면서 살거든요. 외로워, 나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내 정서적인 이 불안감이나 우울감이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이 정서적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상화해서 찾아요. 그래서 그런 이상화된 사람을 갖고 있다가, 이상형을 갖고 있다가 내 외모가 마음에 들거나 그 사람이 마음에 들거나, 외모가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정서가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나한테 친절하거나 했을 때 바로 이 사람이야, 내 이상형이야, 이렇게 껴맞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외모를 떠나서 정서적인 이상형이야 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되게 가난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하고 할 거야.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것 같아. 이 사람이 나의 이상형 구원자가 되는 거죠. 나는 나한테 따뜻했던 사람이 그리웠어. 그럼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생기면 내가 찾던 그 사람이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 불륜을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보니 내 배우자가 그런 이상형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 사람이 아니니까요.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사람을 만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살면서 그 유지되는 거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도 그냥 하나의 부족한, 완성되지 못한, 신이 되지 못한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구원자를 찾게 돼요. 그게 불륜의 대상이죠. 이 사람은 내 배우자하고 뭔가 달라. 이렇게 또 이상한데 이 사람은 이상형이 잘 안 깨져요. 왜냐하면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알려주고 좋은 것만 나누잖아요. 연애니까. 우리 연애 때도 그렇잖아요. 결혼 전에. 그리고 성관계도 더 열심히 해요. 애인들은. 왜냐면 본 부인과 본 남편이 있기 때문에, 비교군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낫고자 하는 그 비교 심리에서 내가 우월하고 싶은 심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보다는, 그 남자보다는 섹스를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비교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나한테 오게 만들려고. 내가 더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심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와 더 잘 맞기 때문이 아니라 불륜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예뻐 보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불륜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또 한 가지 또 있죠. 내가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관계예요. 관계가 가볍죠. 좀 쿨할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해요. 우리 좀 삐졌어. 안 만나? 그만 만나? 이게 돼요. 근데 와이프나 남편한테 삐졌다고 우리 헤어져, 이혼해, 이거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리잖아요. 경제적인 기반, 사회적인 관계, 또 아이들과의 문제, 나의 정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근데 불륜관계는 어때요? 끝내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에요. 책임질 게 적어요. 내가 생활비를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스폰 관계도 있긴 하지만 나의 무게감이 가볍다, 그 관계 속엔. 근데 나한테 채워주는 건 많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원하는 것만 뽑아내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러운 관계입니다. 10년 넘게 불륜을 이어가기도 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건가요? 경제적으로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채워주던가요? 그게 아니면 어느 한쪽은 어느 한쪽의 가정생활을 서로가 100%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각의 가정을, 서로의 가정을 존중해 주면서 침범하지 않아야 되는 곳은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속이는 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이럴 때 관계가 오래가고요. 아까 첫 번째 얘기 드린 경제적으로 한쪽이 한쪽을 너무 충분하게 채워주면 종속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주종 관계가 되죠. 근데 그게 주종 관계가 돈을 주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종이 되고 받는 사람이 종이 되는 구조라고 할 수만은 없고요. 이쪽에서 어떤 돈을 받는 쪽에서 성적으로 굉장한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 돈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주인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일 때 서로의 삶을 명확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오래 갈 때, 그리고 걸리지 않았을 때, 걸리고도 가는 커플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느 한쪽을 충분히 채워줄 때, 이럴 때, 아니면 서로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을 때, 그래서 정서적인 역할에 대해서만 하고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을 때 오래 갑니다. 어떻게 안 걸리고 이어가는 건가요? 10년 되면은 걸리시는 경우가 꽤 있고요. 어떻게 안 걸리냐면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이죠. 뭐 장거리 연애일 때도 잘 안 걸려요. 왜냐면 자주 안 만나기 때문에. 근데 꼭 걸리는 사람들은 너무 자주 만나거나 감정적으로 너무 치우쳐 있거나 금전적으로 여유있지 않은데 막 돈을 쓴다거나 이럴 때 걸리거든요. 결핍이 적을 때, 아무래도 자기네들의 삶 속에 결핍이 적을 때 오래 가는 거죠. 관계 속에 결핍이 적을 때. 그러니까 바람피는 사람들은 다 결핍이 심각한데 관계 속에 두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는 결핍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륜이 깨지는 경우는 주로 어떤 때인가요? 불륜을 해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불륜을 해서 이 여자만 만나는 게 아니고 이 남자만 만나는 게 아니어서 그게 들통이 나서 끝나기도 하고요. 서로 배우자에게 들통이 나서 깨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깨질 때 돈 때문에 많이 깨져요. 어느 한쪽에게 돈을 크게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한쪽이 계속해서 쏠림 현상으로 돈을 쓰고 있거나 그게 버거워질 때, 아니면은 걸려서 상간소송을 당해서 돈을 물어줘야 될 때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럴 때 많이 깨져요. 근데 이 바람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을 잘하죠. 그리고 자기 욕구에 충실하고 충동적이고 불안도가 높다 보니까 바람에 또 다른 바람을 피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성이 나가서 상간녀하고 살림을 차렸는데 한 1년 살다가 다시 본처에게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딴 남자를 만나더라는 거죠. 실제 상담 사례에서. 그래서 딴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걸 보고 헤어지고 내 와이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왔다. 이런 상담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갖고 오래가는 것이 힘든 경우가 꽤 있고, 아무리 관계가 좋다고 해도 돈 앞에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결핍이 심한 사람들은 오래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성분들은 남자를 만날 때, 이제 불륜녀들은 특히 유부남을 만나거나 이럴 때 금전적으로 내가 좀 보상받아야 되고 선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정신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헤어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보통 이 불륜녀나 불륜남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은 네가 줬잖아 라고 배째라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갚기 싫거든요. 헤어질 때 되면. 그래서 돈을 빌려가고 나면 안 갚죠. 차용증을 쓰지 않았으니까 증여했다, 줬다 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불륜 남녀가 돈으로 민사를 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는 부부 심리 상담 전문가 세퍼언니 한지연입니다. 부부 문제 있으신 분들, 커플 문제 있으신 분들, 또 개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중독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힘들 때 동행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세퍼언니 TV에도 놀러 오세요. 고맙습니다.